착한 사람, 착한 기업, 소문난 가게를 소개하는 비즈미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수십 명의 단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 하면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이런 공연이 산업 현장과 목장에서 열린다면 어떨까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최영주 대표님을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최영주, 상임지휘자 겸 음악감독입니다. 네, 음악 감독 겸 지휘자라고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짧게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직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계몽시대는 이제 그 면세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단법인 DMZ 평화아트센터 네. 있고, 또 비영리 단체 고양시 청소년경악단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JNG 아트 컴퍼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뮤지컬 제작을 목표로 하는 YJ 아트 프로덕션이 이렇게 있어요. 다 사업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법인 그리고 영리 회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공통점이 이제 음악에 관련된 예술에 관련된 거죠, 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뭐 그러셨죠? 강의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는 일선에서 안 좀 하고 물러나셨지만 특강 같은 거만 좀 하지만은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했죠. 제가 이제부터 찬찬히 그 아주 많이 했죠라는 기억을 더듬으실 정도로 과거를 조금씩 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이 프로 엔잡러 대표님의 이력 중에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휘자시잖아요. 네네. 지휘자. 사실 이 지휘자하면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청 카리스마 있는 그 좀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그런 김명민 씨가 연기한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좀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 보셨어요? 예. 드라마 봤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보다 제가 공장을 10년을 다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에피소드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적인 거가 음악보다는 음악 외적인 데에서 많이 나타났죠. 네. 시적인 건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 지휘대를 갖다 포디움이라고 그래요. 네. 포디움에서의 그 나의 삶과 포디움을 내려와서의 남산 둘로 이혼하자 그거예요. 아예 분리를 하셨군요. 포디움에서 있는 것처럼 32분음표, 16분음표 음정 심지어는 원래 땡라 치면은 그게 1초에 440개가 움직여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에서는 442, 어떤 데는 443이에요. 그거가 그만큼 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BC 450년경에 피타고라스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네. 440개를 때려야지 라가 안 된다. 그리고 퍼펙트 하모니 그러니까 이제 하모니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낸 거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
그 인터뷰를 비롯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파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실제 그 바이올린 예를 들어서 그 도표가 이런 전자음보다는 달라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자음 삐죽삐죽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음을 들어야 돼요. 진짜 귀가 엄청 민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해야죠. 그래서 포디움 위에서는 좀 민감하고 민감하고. 카리스마 있게 하시지만 네. 내려오면 또 달라진다 하셨는데 단원들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에? 아니, 평소에는 뭐 지극히 뭐 평범한 그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의자로서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리더는 외롭잖아요. 너무 선은 그래도 조금 지켜주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회식 같은 걸 해도 좀 카드만. 뭔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뭐 가정 생활이라든가 뭐 또 친구들 만나서 하는 거는 어떤 때는 정말 멍하게 살아요. 릴렉스 해야 돼요. 거기서 네, 다 집중하셨던 걸 이제 평소에는 조금 풀면서 지내시는군요. 그리고 진짜 카리스마는 음악적인 거로 어떤 것들을 자기가 권위를 가져야지 음악의 본질적인 거 뭐 저는 하다가 내가 틀리면 썰이 해요.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내 신이 아닌 이상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주인은 이거는 비트를 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디렉팅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음악적인 표현을 하고 연주를 그러는데 이걸 줄 때도 마치 그 맹수들을 다루는 조련사처럼 그거가 주의자로 알았었어요. 항상.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오보가 나올 거예요. 네. 띠라라리라 나올 때 인바이트 하는 거, 초청. 내가 널 초청한다. 관들을 내가 초청할게. 동작이 너무 멋있으신데 이거 혹시 거울 보고 연습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배울 때는 거울 앞 목욕탕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래요. 가르쳐서. 음악이라는 거가 아무 때나 지휘하는 게 아니고 지휘할 때가 있고 지휘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다 지휘하고는 피곤해요. 단원들이. 지휘란 뭘까요? 지휘란? 잘 이끌어주는. 그럼 그것도 좋은 아주 대답인데 네. 원래는 단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을 편한 사람이 단원을 불편하게 좀 강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필요 이상의 너블스하다 그러죠. 너무 과민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퍼지어도 안 되고 음악이 그거가 아주 잘 그 사이를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다름없죠. 저는 여유 있게 표정을 짓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악 듣고 어쨌든 잘못 연주하면 지적은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지적하실 때 혹시 단원 중에 너무 이제 호되게 하셔서 막 우는 단원이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악장이 잘해야 되는데 악장이 좀 악보대로 안 해요. 네. 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하는데 한 보잉으로 할 거냐, 나가다가다 한 보잉을 할 거냐, 나가다가다가다가 할 거냐. 근데 표시는 각 나눠서 해야 될 걸 갖다가 지편하자고 쭉 해요. 그럼 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악보대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작은 막들. 존댓말로 하시나요? 그럼요. 아주 어린 사람들 여기 좀 잘 해달라고. 그 해주세요. 가장 어린 단원분이 혹시 몇 살이실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96년, 97년이니까 어리죠 다. 그런 사람도 하나 이번 최근에 같이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고 또 60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단원들 사이에서도 나이 차가 꽤. 그러면 그리고 나의 층이 있어야 돼요. 좀 다양하게. 그렇죠. 하려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의 그 어떤
그 에너지도 있고 그런 거와 또 노련함 있는 사람들도 같이 존재해야 되고.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단원들과 함께 하셨는데 저는 그 시작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네, 처음에 어떻게 이 음악의 뜻을 두시게 되셨나요? 집안 분위기가 다 음악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삼촌은 최선배 씨라고 지금 뭐 80 가까이 되셨는데 한국 1세대 재즈 트럼페티스트인데 그때 당시에도 뭐 아코디언도 하시고 음악 좋아하셨고 우리 네. 누님들, 고모들 교회에서 반주하시고 또 누님들도 두 누님이 다 반주도 하셨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근데 자연스럽게 접하셨나요? 형은 목사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형은 중학교 때 밴드부에서 다질 잘해가지고 저희 집이 이렇게 미음자 집인데 그 가운데서 앙상블하는 걸 들었어요. 와. 그 형들은 다 이제 내려가고 형은 처다들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목사한다고 형만. 지금 약간 형님이 좀 음악의 뜻이 좀 굉장히 남으셨을 것 있죠. 같은데. 아시겠죠. 네. 형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피 속에 어떤 그 DNA가 있는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유학 가서도 결코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너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세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니네들보다 못하는 건 영어 하나인데 미국에서 했으니까. 영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걔네들 걔네들하고 얘기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살아왔어요. 네. 부모님한테 조상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 피 속에 네. DNA, 음악 DNA가 있다는 게 네. 예술적인 DNA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얼핏 좀 대략 나 몇 회 정도 한 것 같다 이 정도 세보실 수 있을까요, 공연을? 뭐 해외 연주도 많이 했죠. 미국 84년부터 미국, 일본은 5번 갔고 연주로만 유럽 투어는 8846단으로 7개국 30개 도시 저 네덜란드부터 쭉 88사조다. 예. 88 올림픽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그 3월달 3월 3일 예술의 전당 서초 개관기념 주의하고 그해 8월에 유학 가고 갔다 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웅시대 이제 오케스트라 하고 지금 막 뭐 많죠. 그러니까요. 한 300회? 300회는 더 되겠죠. 그때부터 뭐 했으니까 그때 많이 했죠. 뭐 해외에서도 하시고 거의 뭐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같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회가 있을까요? 1999년에 계몽시대의 전신인 A&B 심포니 오케스트라. A&B는 아트의 A자, 비즈니스의 B자, 기업과 예술의 만남. 이름이 예뻐요. 네. 사단법인. 그래서 그때 그 장성숙 이사장님이라고 사업하시는 분이 같이 만들어서 그때 임창열 지사님 때부터 김문수 지사님까지 10년 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세문안교회 지휘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할 만한 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산 동산교회에서 지휘하면서 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인원만 200명이었어요. 이제 60명에서 발전시킨 거예요. 나오는 인원만. 그리고 또 어나더 또 성가대는 150명. 둘이 합치면 몇 명이에요? 350이잖아요. 그래서 500인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럼 시민 500인. 그러면 불교 합창단 들어와 있고 또 천주교 합창단 그러면은 500이 딱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총무들 만나서 하고 그래서 500인을 시작해가지고 5회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1회 때 그때 이제 1부는 그 김대진 선생님 이제 한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대진 선생 와가지고 1부 내가 황제했을 거야 아마 하고 그다음에 2부는 위풍당당 행진곡 그 트리오 중간 부분 딴띠로라디 연주하면은 500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안산에 세수의 전당이 생기기 전에 제가 지휘하는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비전홀이 3,000석이에요. 거기 딱 들어오는데 보세요. 객석에 그때 김민중 목사님, 신부님, 또 저 스님 쫙 앉아가지고 거기 합창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관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종교 대동합을. 근데 거기서 그때 첫 번째 연주 그거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 곡들이 베토벤 할렐루야, 뭐 구노 쌍투스, 뭐 그다음에 오페라의 뭐 허밍 코러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걸 한 6개월 안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두 성가대가 해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좀 따라오면 되는데 이거는 꼭 들어야 될 거가 있는데 어느 날 총무 이렇게 맨날 식사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불교 총무가 딱 손들어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휘자님, 저희는 법당에서 할렐루야를 연습하고 구노 쌍투스를 해요. 이번에 천불가 하나만 넣어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네. 근데 천불가 하면 그 350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기독교는 그런데 너그럽진 않아요. 불교는 너그러운데. 그러니까 그 너그럽다는 거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자체가, 그런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순간 1초도 안 지나고 총무님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랬어요. 항상 저는 시작할 때 왜 하냐를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대답해요. 안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토벤 할렐루야는 베토벤이 작곡했고 구노의 그 거룩거룩은 구노가 작곡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는 그런 종교적인 가사를 바탕으로 곡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네, 그때 네. 같이 캐톨릭과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제가 총무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우리가 쓴 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만약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천불가를 했으면 내가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때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클래식을 그렇게 그거가 그래도 5년을 했는데 계속 이어졌으면 지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세계적인 어떤 그 마을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을. 진짜 약간 그 참된 리더라는 게 느껴진 게 너무 약간 현명한 답변을 하셔서 불만 없이 다 이렇게 따라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버벅거리고 그럼 하나 정도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건 뭐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거기서 종교적인 것들을 띄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답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요즘에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뭐 목장에도 가시고 산업 현장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데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음향 문제도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PD가 날 찾아와야 돼요.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네. 경기도 전역을 다녔는데
와, 다이아몬드, 뭐. 가장 그 시설이 좋았던. 필릭스. 그건 계양전기 같은 데는 홀이 있어요, 자체. 거기 안산에 안에. 네. 홀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큰 회사들도 대부분 제일 먼저 첫 번째 간 데가 주식회사 경방이에요. 옛날 제일모직. 모직 짜는 데인데 네. 거긴 식당에서 했어요. 스타트부터. 식당에서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연세대 강의 나갔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내 수업 들어온 애들로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주어진 예산에 많이 하고 싶어서 학생들의 아니 걔들이 받는 만큼은 다 줘요. 네. 그래도 이제 프로들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내 학생들이니까 이제 경험 삼아 이제 하는데 그때 리더가 컨트라베이스 하는 친구인데 저는 항상 연주가 있기 전에 이제 그 뒷질문일 수도 있는데 항상 먼저 방문을 해요. 여기가 어떤 데인지. 먼저 그리고 내가 답사를 하시거든요. 내가 원래 공단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 우리 보고 식당에 들어오래요. 당연히 걔네들은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영주야 너 전화를 바꿔서 너가 남 공장장님을 찾아서 제2공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애들 다 데리고. 그것도 경험이야. 다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 소리도. 식당이 나왔다. 거기서, 그러니까 나와서 제2공장을 돌아보는데 거기가 또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이라기보다도 아주 젊은 어린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실 뽑는 소리가 그런데 그게 쫙 있는데 이걸 맞고 들어가는데도 나는 일주일도 못 견뎌요. 워낙에 귀도 또 예민하신데. 아니 근데 걔네들은 그걸 종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자연음을 들려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 언제 예술의 전당 그때는 예술의 전당이 있었다. 그 전에 제가 했으니까 기억하고 얘기니까 언제 음악회를 오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공단에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음을 들려주자.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내가 애들 조용히 이제 앉아서 있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유학 가기 전에 예술에 세종문화관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을 한 사람이다. 나는 음악회장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 누가 하겠냐 이걸. 식당에서 공장에 다니는 걸.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난 사명감 갖고 한다. 다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좋죠. 애들 그건 너네들이 해야 된다는데. 네. 그리고 그 대성전기라는 데서 했어요. 또 거긴데 그때 박세훈 제가 공장에 다닌다고 성악가들이나 이런 절대로 A급 데리고 모시고 다녔어요. 박세훈 교수님, 서울대 교수 그때 당시 서울시립 오페라단 단장님. 박세훈 교수님이 나 이렇게 했는데 마이스트로 잠깐만. 나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셨으니까 왜요? 나보고 여기서 연주하라고 이게 식당이었어요. 교수님, 일단 우리 저 사장님이 끝나고 항상 뒤풀이 하시니까 우리 거기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어떨까요? 좋다고. 일단 연주를 하시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한 거야, 그거는. 다 노조들이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대신 1시간 뒤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저 손잡으면서 그래요. 그 눈동자를 다 보이잖아요. 눈망울을. 직공들을. 근데 우리가 할 일을 마이스트로가 한다.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그 눈동자들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계속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 클래식 음악을 정말 이해시키고 재미있게 해요. 딱 멘트를 길게 안 해요. 곡당 10초, 15초밖에 안 해요. 그 무슨 아리아를 하는데 디프렌벤자 내 고향으로 하는데 그 원어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쵸, 가사도 모르고. 근데 저는 지금 잠깐 한번 멘트 해볼까? 10초?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들을 파리로 유학을 보냈는데 프로벤자에서 시골에서 이 아들이 가보니까 막 술집에 다니고 막 이거 애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네. 아빠가 걔 붙잡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아들아 그냥 내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애타게 디 프로벤자 뭐 곡이 그래요. 막 달리는 곡이에요. 베르디가 천재라니까요. 디런 디디더러러 디러더 디막 달래요. 난 눈물 난다니까 그 곡이. 내 해설을 듣고 성악가도 달리 불러요. 애절하게. 그럼요. 그거 10초 15초 그러면 그거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황이 어떤 건지 언어를 뛰어넘네. 이해시켜야죠. 네, 너무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면 사실 들으면서도 저게 뭐라고 하는 거지 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을 알면- 편집해서 상관없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해주세요. 까르노메라는 곡이 있어요. 네. 소프라노 아주 고음 잘 나오고 베르디의 리골레토 유명한 오페라잖아요. 꼽추가 그 만토바 공작의 하인인데 그 딸이 질다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만토바가 바람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한테 너 만토바 공작이 하면 절대로 유혹당하지 말아라.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토바가 어떤 놈인데 딱 대학생 목장을 하고 콰르테르 마르테 이름을 자기가 만토바가 아니고 콰르테르 마르테 사기를 치는 거. 하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 질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너무 그리워서 까르노메 그리운 그 이름 그 처음에 꼴테르 마테 뭐 그거 레시타티브가 그냥 절절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까르노메 라 야가다가다가다 발솔로가 그냥 속에 근데 까르노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먹어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건데 그래야지 그거구나. 네,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하니까 말태로 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저를 넘어간 거야. 됐지? 근데 이렇게 음악에 대해 얘기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되시니까 확실히 이런 게 딱 음악가의 그런 카리스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관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그런지 상을 받으셨어요. 지역사회봉사상. 네네. 어떤 상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004년에 그러니까 그 500인하고 막 그랬던데 안산시에서 올린 것 같아요. 진짜 지역사회 문화발전, 봉사 이런 걸 위해서 부처는 사명감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임철련 지사 다음 손학규 지사님이 주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때 혹시 상 받으시면서 소감 말씀하실 거 있으셨나요? 뭐 감사하죠. 그리고 같이 즐겼던 우리 시민들하고 그 500인들. 제가 500인을 왜 만들었냐면 신시내티라는 데가 진짜 그 학교가 왜 거기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가 그런 거예요. 하다보다 교회도 왜 거기 있는지 그거예요. 학교가 왜 그 지역에 있는지가 분명히 지역과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대가 신시내티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 그 시민 200명이 메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 프로들보다 더 잘해요, 합창을. 진짜 곡들도 수준 높은 거. 너무 수준 높은 것들하고 정말 그때 저거가 정말 그걸 일으켜야 되겠다. 안산 이 공단 지역에서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했으면 그만큼 뭐 메이 페스티벌 같은 거 하나 만들었었겠죠.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아쉽죠, 많이. 어느 정말 도시 하나 시골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맡겨주면 제가 그냥 합창 오케스트라 다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같이 해야죠. 그래서 계몽을 한 거예요, 제가. 계몽을 그때부터 네. 계몽해요. 네. 그래서 계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0년 선포했는데 그때 계몽이 안 돼서 계속 10년씩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그래서 이제 계몽 시대를 바꿔온 거예요. 지금 계몽시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에 좀 입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럼요. 자격 조건이 있나요? 뭐 그냥 정규 대학 졸업생이면 다 음악을 전공하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페셔널들이니까 전공하신 분들하고 근데 이제 오디션을 항상 공고가 나갈 때 오디션에 거쳐서 이제 혹시 지금 있는 그런 약간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악기는 조금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 밸런스 맞춰서 뽑아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최소당 7명이다 뭐 9명이다 할 때도 다 밸런스 맞춰서 가요. 어느 막 더 많이 가고 그러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죠. 필요할 때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라 딱 기수처럼. 필요할 때 하나하나 뽑아요. 그 친구가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또 뽑고. 그리고 수석이나 이제 악장이나 악장은 콘솔마스터 그리고 프린시팔 수석 이런 사람들은 따로 뽑아요. 거기서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따로 뽑아요. 외국은 그래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일단 페이 자체가 다르니까. 중요하죠, 페이. 네? 그거는 뭐 거기는 프로페셔널은 또 돈값을 해야 되는데 돈값을 못하는 거는 프로가 아니라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럼 혹시 그 음악가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음악가의 이 점은 좀 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담고 뭐 주위로는 이제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이제 템포가 베토벤 그 때부터 그러니까 고전주의 때부터 템포 마킹이 메체리르 엠메 뭐 몇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소 베토벤의 8번 같은 거 4악장 같은 거는 이제 플레이어블하지가 않아.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도 토스카니니가 제일 베토벤 그 템포 잘 하려고 굉장히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로 브루노 발터 이런 분들이요 다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굉장히 볼프강 자발리시 필라델피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담고 싶은 지휘자들이죠. 네,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지휘자님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저는요 정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제가 정말 레코딩 하고 싶고 레코딩을 저명하신 우리 지휘자님들도 이제 뭐 EMI나 그라마폰에서 이제 레코딩 하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은 좋은 레코딩을 좀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계신 달란트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성경에서 나오는 탈란트의 비유같이 한 탈란트 가지고 한 탈란트 내는 게 아니고 한 탈란트 가지고 10배, 100배, 60배를 내는 탈란트 TV가 되시리라 나는 믿어요. 이태리 속담 하나 할게요. 좋은 연주자는 좋은 관객이 만드는 거다. 좋은 탈란트 TV는 우리 관객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 같이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달란트 TV에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미션은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지휘자 최영주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연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착한 기업 소개할게요. 고맙습니다.